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오후 공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CCTV 때문에 세게 부딪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후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뭐 검찰과 피고인 간에 또는 피고인 상호 간에 그렇게 세게 부딪힐 만한 날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모두 절차 진행하고 검찰이 수집한 서증 조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검찰의 날입니다. 근데 검찰이 서증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장소가 시청 사무실이거든요. 7차례 뇌물을 받았는데 4차례를 시청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의 시청 사무실은 시청 비서실입니다. 그 당시 정책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시장실, 그리고 비서실, 그리고 시장실 입구 사방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자리가 직원들한테 둘러싸여서 포위되다시피 한 자리다. 근데 거기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오전 버전은 검찰이 그 CCTV 다 가짜다, 가짜라는 표현을 써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오후에 보도가 되고 굉장히 법정 안에서 세게 부딪혔습니다. 변호인이 또 발끈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이 논란이 오후까지 이어졌는데요. 오후에는 가짜라는 표현이 모형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모형이다,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CCTV에는 관리 연번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에 이재명 시장이 시장 집무실, 비서실, 입구 사방에 CCTV를 설치하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CCTV 설치한 이유는 전임 시장들이 하도 뇌물을 받아먹어서, 그리고 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요구받거나 제공받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불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음성 녹음까지 가능한 CCTV를 설치했다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 CCTV 화면이 촬영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검찰은 전면 다 부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변호인도 이것이 이제 쟁점으로 떠오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적어도 21년까지는 이 CCTV가 가동이 작동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2022년, 2021년 이때 받은 것이 아니고 2013년과 14년에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13년 설, 그리고 추석, 14년 설, 그리고 또 한 번은 14년 4월에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어서 명절을 앞두고 시장 비서실에서 뇌물을 4번이나 받았다. 이거 참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정황에 불과한 거고, CCTV가 촬영이 되고 있었는데, 녹음이 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느냐, 이것은 이제 그 정황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는데, CCTV가 당시에 정상 작동 중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이게 지금 핵심 쟁점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입증하면 오히려 정진상 실장 측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이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당시에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실제 CCTV 화면이 모니터에 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상황이 어떨지 몰라도 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것이 지금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몰라도 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은 벌써 10년 전이거든요. 2013년, 14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촬영이 되고 있었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도 한몫을 거들었어요. 오전에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휴정시간에 유동규 씨가 나와서 언론하고 또 인터뷰를 했더구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진상 실장이 그 CCTV 가짜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의 인터뷰 내용이 제목으로 달려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가 가장 앞전을 띄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주간조선, TV조선, 조선 계열사 언론사들이 전부 유동규의 주장을 이렇게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면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유동규 씨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유동규가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법정 안에서 얘기와 관련해서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전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진상 실장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속 수감돼 있으니까 전혀 뭐 다른 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론이나 또는 시민들을 상대로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검찰이 서정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의 이 문서 증거들을 오늘 제시를 했고 오늘 하루로 안 끝났어요.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문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진상 실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해달라,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오히려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맞물려서 오늘 검찰이 많은 이 문서화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정진상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2013년과 14년 그리고 19년과 20년에 걸쳐서 뇌물을 2억 4천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7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와 관련해서 많은 증거가 좀 수집돼 있기는 해요. 특히 대부분은 이제 뭐 유동규 씨가 뭐 남욱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 자료고,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실제 돈을 줬는지에 관해서 유동규의 차량 일지, 관용차 운행 일지를 제시를 했거든요. 관용차 운행 일지에 시청 간다, 시청 다녀왔다라고 하는 날 바로 시청 사무실에 가서 정진상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 그 뇌물을 준 뒷받침하는 증거로 관용차 운행 일지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관용차 운행 일지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 나서 유동규 씨에 대한 관련 진술을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유동규 씨한테 언제 몇 월 며칠에 내가 시청에 가서 뇌물을 줬소이다 라고 진술을 듣고 나서 운행 일지를 확보했을까요? 전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확보한 관용차 운행일지에 적혀있는 날, 그걸 토대로 유동규의 진술을 짜맞췄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선후관계를 아마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공판 과정에서 아마 확인이 되겠죠. 또 하나는 정진상 실장의 부인 계좌 거래 내역이 많이 오늘 제시가 됐는데요. 특히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뭉칫돈이 입금이 됐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3,500만 원이 입금됐다라거나 2021년 3월에 3,300만 원이 입금됐다거나 뭐 이런 뭉칫돈이 입금되고 드나든 흔적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즈음에 뇌물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증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잠깐 들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뭉칫돈이 입금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직전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그 직전엔 뇌물을 받은 게 없어요. 2019년에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 제기한 것은 9월입니다. 근데 9월에 뇌물을 받는데 한 7, 8개월 앞서서 입금된 것이 어떻게 9월에 뇌물을 받은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 직전에는 뇌물 받은 게 없어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또 하나 2021년 3월에 3,300만 원 입금됐다고 1,7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두 번 연달아 입금이 됐는데요. 그 즈음에 뇌물을 받은 게 없어요. 2021년 3월에 입금됐습니다. 근데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지막 뇌물 수수 시기는 2020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 차이가 있어요. 2020년 10월에 뇌물을 받아놓고 5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2021년 3월에 1,700, 1,600 두 번 나눠서 입금을 했다는 건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검찰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특정한 그 시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돈이 출처가 뭔지 용도가 뭐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상 실장 측에서 향후 공판 과정에서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가 이거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좀 소명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검찰이 서중조사한 것은 주로 뇌물과 관련한 혐의, 그리고 428억 약정이라든지 부패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장동까지는 가지도 못했고요. 위례 신도시의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 부분에 그때 이 업자들, 민간 사업자들하고 유착을 해서 뭐 공모지침서를 업자들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특혜를 주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그 뒤에 호반건설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 사업 추진 민간 사업자는 남욱, 정영학, 정재창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중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서중조사를 하루에 끝내지도 못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 협약서, 공모 지침서, 계약서, 뭐 보고서, 사업 설명회 자료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제시를 했어요. 그 과정을 쭉 보니까 민간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긴 준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뭔가 유착을 했든 안 했든 민간 사업자들, 특히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 공모 지침서를 마사지하고, 예를 들면 공모 기준 중에 이 컨소시엄 참여하는 주관사랄까요? 뭐 민간 업자 그 수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정을 굉장히 촉박하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내정돼 있는 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이 일정에 맞춰서 공모에 참여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했어요. 제가 봐도 설득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혜를 주긴 줬는데 유동규가 준 것은 확실해요. 유동규가 준 것은 확실한데 지금 검찰이 정진상을 공소 제기한 것은 정진상이 그 배경에 있어서 사실상 이 사업 추진 과정을 주관하고 있었다.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였다. 더불어서 이재명과 함께했다. 정진상의 말은 곧 이재명의 말이다. 뭐 이런 구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검찰도 오늘 서중조사 과정에서 중간중간 계속 사족을 넣습니다. 이거를 정진상과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그 PT한 이 서중조사 진술한 검사 참 성질 더럽더만요. 자꾸 정진상과 이재명이 몰랐을 리 없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가미를 하니까 변호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의견은 빼고 얘기를 해달라. 증거 자체에 대한 설명만 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뭐 그냥 쉴 틈도 없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거는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수용을 합니다.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사실관계, 증거 설명에만 집중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거는 검찰이 상당 부분 입증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또는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배경에 있었는지,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고 주관하다시피 한 것인지, 그 부분에 이제 쟁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성남시 사업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죠. 지방공기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해요. 관심 사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업자들하고 짜웅하고 유동규가 업자들한테 돈 받아먹고 하는 과정까지 다 알면서 그중에 일부를 돈을 나눠 먹으면서 그 업자들의 편의를 다 봐주고 특혜를 봐줬다는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서중조사 안 끝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검찰이 서중조사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연이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요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한 공판 소식은 요 정도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제 김용 부원장 관련한 공판에서 남욱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백화점 쇼핑백이 한번 또 갑툭튀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남욱 씨가 2021년 2월 4일에 유동규 씨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김용 부원장이 왔고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갈 때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회색 꽃무늬가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이었다. 내가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현대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검사가 구해줍니다. 아, 그거 현대백화점 쇼핑백이 아니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죠? 라고 했더니 남욱 씨가 다들 조용한데 혼자 개면 적어가지고 막 소리내서 껄껄껄껄 오시면서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요. 내가 헷갈렸어요. 맞아요.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에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많은 이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 당시에 어떤 쇼핑백이었는지를 찾아서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요. 요것이 당시 현대백화점이 2021년 당시에 사용하던 쇼핑백입니다. 예. 이 누런 재생용지죠. 누런 재생용지, 코팅 안 돼 있는 누런 재생용지에 이 녹색 지구가 그려져 있는 이 쇼핑백이에요. 이 신세계백화점이 이 쇼핑백을 사용한 게 2019년부터 최소 2021년까지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색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쇼핑백 아니죠. 병행해서 사용했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쇼핑백은 당시에 2021년에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수상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디자인상이래요. 이 디자인이 좋다고 국제적인 상도 받았던 쇼핑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남욱 씨가 봤다는 쇼핑백하고 다르죠. 그러면은 현대백화점 쇼핑백은 뭐냐? 현대백화점 쇼핑백은 어떻게 생겼냐? 현대백화점 쇼핑백은 당시 쓰던 쇼핑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제가 휴대폰으로 밖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서를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띄울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약간 코팅 재질이 있고요. 흰색 바탕에 푸른색 그리고 붉은색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쇼핑백이에요. 여기 꽃무늬도 없고요. 회색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세계백화점 쇼핑백이나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나 남욱 씨가 얘기하는 회색 꽃무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또는 시민들이 제보를 구독자들이 제보를 해준 걸 보더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 쇼핑백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검사도 남욱 씨가 갑자기 쇼핑백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막 뒤져봤나 봐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거든, 회색 꽃무늬가. 그러니까 어디서 뭐 비슷한 걸 찾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신세계백화점 쇼핑백 아니냐. 남욱 씨도 막 갑자기 막 동의를 하면서 내가 헷갈려서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 아마 변호인단도 찾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회색 꽃무늬 쇼핑백은 어느 백화점 쇼핑백이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냐, 남욱은 도대체 뭘 보고 그것이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라고 하는 것이냐. 이상하죠. 또 하나는요, 이 남욱 씨가 2월 4일에 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걸 보면서 그거를 돈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나는 돈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상한 게, 아니 이 쇼핑백을 들고 갔다고 하는, 아니 남욱 씨의 주장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사실이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더라도
2월 4일이면요 설 연휴 일주일 전이에요. 예? 그나마도 거기 김용 씨가 왔던 날짜도 정민용 씨가 증언하던 것과는 또 시기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남욱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2월 4일이면은 설 연휴 일주일 전입니다. 2월 11일부터 설 연휴였어요. 그러면 설 연휴 일주일 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가면 그게 돈으로 보입니까? 아니 뭐 거기 뭐 선물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한과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꽃감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돈으로 보이죠? 자기는 돈을 많이 줘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안 나는 거예요. 돈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이라면 이것이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선물로 보일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이 쇼핑백과 관련해서 뭔가 정보가 있는 분들은 제보 좀 해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못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한 어떤 자료를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영상 하단에 늘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를 해서 그 제보를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백뿐만이 아니고 2013년과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와 관련된 뭔가 자료나 영상 이런 것도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향후에 방송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열심히 저도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3박 4일 동안 서울에서 객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계속 재판이 이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여러분께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짧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김용 부원장의 또 공판이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내일 연이어서 열리는데, 내일은 이 정치자금을, 이재명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하는 남욱의 측근 이모 씨, 그러니까 남욱이 심부름한 거예요. 남욱이 시켜서 돈을 정민용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이모 씨의 증인 신문이 있는데, 그렇게 뭐 하루 종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저한테 오후 시간에 좀 쉴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빠르면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오후에 진행이 되더라도 한 4시 전에는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그날 용케도 제가 방청권에 당첨이 돼서 그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